내가 비상근무 지시한 일이 없어요. 당시 비상근무 2단계였던데요. 지시한 일이 없어요. 민주당에서 그런 터집 잡지 마세요. 그거 토요일, 일요일 그 주말에 그런 거 자꾸 시비 걸지 마세요. 주말에 공무원들이 자유스럽게 개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갖다가 꼭 권위주의 시대 정신으로 그런 식으로 그런 질문을 하세요. 기자들은 택도 아닌 소리 하고. 예,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40여 명이 넘는 많은 비 피해가 발생한 이 상황에서 골프를 쳤다라는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5일 날 이 대구시장으로서 골프장을 방문했습니다. 당시에 전국적으로 호우경보가 발령이 됐죠. 그리고 대구시는 재난 대비 매뉴얼에 어긋난 행동을 한 일이 없다 이런 해명까지 내놨는데 이 해명이 오히려 더 화를 키운 셈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포구 골프와 관련해서 당에 진상 파악을 지시를 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언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김기현 대표의 이런 발언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얘기도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각 당협의 위원장 그리고 지자체장, 정부 관계자 또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무리를 빚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부분은 우리 당에서 굉장히 엄중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우선돼야 될 것은 사실관계, 진상 파악이 먼저 우선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기 와 계신 우리 네 분의 패널들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박정하 의원님. 네. 홍준표 시장 골프 칠 때 우리 박 의원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저는 저 지역구에 일부 피해가 있어가지고요. 예. 그때 지역구에서 대피하셨던 이재민들 보고 새벽에 시청과 소방서 상황실 좀 돌아보고 그랬었습니다. 당시 강원도 원주도 비가 많이 내렸습니까? 주말에? 원주는 비가 많이 안 오고요. 그날 아침에 이제 제가 8시경에 원주시청과 소방서에 이제 상황실을 갔었는데 예. 그때 그 산간 지역에서 한 분이 실종이 됐던 사고가 있었어요. 비 예. 피해는 많지 않았고 그래서 그분이 결국에는 전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예. 그 인명 피해 말고 원주는 이렇게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는 것 같은 엄청난 피해는 있지 않았고 강수량도 다행히 비구름대가 원주 이 지역에 많지는 않아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물리적인 피해는 많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원주시장은 골프 안 치셨죠? 그럼요. 원주시장도 예. 그날 제가 이제 다녀가고 난 다음에 하루 종일 아마 집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비상대기를 했었고 예. 원주시청 공무원도 다 그랬고 저녁에 제가 그래서 시장하고 몇몇하고 해서 간단하게 국밥 먹으면서 격려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지자체장들과 심지어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비 피해가 발생했는지 또 발생하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보살피느라 바쁜 주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좀 달랐습니다. 자, 호우경보가 발효되면 부단체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단체장은 부여된 역할이 없다. 정상 근무나 자택대기 더더욱 아니다. 이렇게 오늘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박 의원님, 네. 자당 소속이지만 홍 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이런 말은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당시 7월 15일 토요일로 알고 있는데 예. 홍준표 시장이 아마 이제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만둔 게 아니라 골프장 측에서도 굉장히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예. 그만둔 것 같아서 자발적으로 그만둔 게 아니군요. 골프장 측에서 더 이상 비가 와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퇴장하자고 했던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당일날 그렇게 강행을 해서 진행한 것도 잘못됐고요. 더더욱 더 잘못된 것은 이후에 있었던 이 비난에 대한 대응과 예. 그 현재 지금 인식이 저는 그 정치를 오래 했었고 저희 당의 대표를 했었고 지금 대구시를 책임지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굉장히 부족하고 잘못됐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국민 여러분께도 굉장히 송구한 마음이고요.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예. 국민들과 함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재민들을 좀 도우려고 하는 상황에 저런 인식과 저런 대응을 한다는 것은 당의 원로이지만 저는
이렇게 좀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얘기 하나만 좀 더 보겠습니다. 한 장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른바 국민정서법을 빌려서 자신을 비판하는 것은 내가 감내하겠다. 그러나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물러날 생각이 없다. 이런 입장을 좀 보였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국민정서법, 재난 대비 매뉴얼. 국민정서법으로는 자신을 비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거는 내가 감내할 수 있다. 그러나 재난 대비 매뉴얼상 내가 잘못한 것은 일절 없다. 이런 홍 시장의 단호한 태도. 누가 혹시 나머지 세 분 중에서 누가 혹시 두둔해 주실 분은 없나요? 최기식 변호사님. 네. 국민정서법이 가장 지금 중요한 거 아닌가요? 지금 예. 다른 곳에서 굉장히 힘들게 지금 상황을 맡고 있는데 예. 그냥 대구시장이 아니시잖아요. 당대표도 하시고 전체 국가 차원에서 바라봤던 분이시잖아요. 예. 그렇다면 지금 국가 전체 경북도 그때 많은 피해를 입고 있었고 예. 또 충청도 지금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장으로서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졌어야 했고 예. 또 국민들의 아픔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매뉴얼은 아마 대구시 정도 매뉴얼을 가지고 생각을 하셨을 수는 있지만 예. 그것보다는 더 큰 차원에서 생각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지수 의원님, 보통의 분들은 이제 자신이 수해가 나거나 아니면 뭔가 큰 현안이 발생했을 때 뭐 골프를 친다든지 아니면 뭐 술을 마신다든지 이런 행동을 해서 그것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질타를 받았을 경우에 대부분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하고 이 사태를 수습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홍 시장은 좀 달라요. 그런 분들하고 달라요. 많이 달라요. 이분은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제 이렇게 강변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왜 이 홍 시장만 우리가 통상 봐왔던 사과하던 그런 정치인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동안 홍준표 시장께서 보여줬던 언행들을 돌아보면 예. 특이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항상 정면 돌파 또는 이제 쿨한 이런 이제 화법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상황을 좀 봐가면서 자신의 어떤 쿨한 화법이라든지 직설적인 화법이라든지 또는 뭐 정면 돌파한다든지 예. 뭐 이런 것이 이제 먹혀들 텐데 지금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심대하게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을 두고서 말하자면 내가 골프 친 게 뭐가 잘못됐냐 주말에 쉬는 날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예. 이제는 저게 이제 물릴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도 안 되는 대응과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예. 아니 대통령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뒷전이고 우크라이나 가는 게 우선순위였고 김기현 대표도 미국 가가지고 난리가 났을 때 한국에 없었는데 예.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 아마 이런 이제 불만도 예. 뭐 속으로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만은 속으로 하실 것이지 예. 이런 식으로 지금 하루 24시간 텔레비 틀어보세요. 지난 금토일 하루 24시간 TV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물난리 나고 뭐 철도 끊기고 난리가 난 상태에서 홍준표 시장의 예. 저런 발언들은 정말 국민의 화를 돋구는 그런 발언에 불과하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 공무원 노조마저도 아니 왜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는 주말에 이 근무 특근을 시키느냐, 우리도 주말에 좀 놀고 싶다, 시장은 놀아도 되고 우리는 놀면 안 되는 것이냐 이런 반발도 나옵니다. 그런데 홍 시장의 과거 발언, 과거 정치적 행위를 되돌아 보면 복기를 해보면 유명한 그 대화가 있습니다. 이해찬 당시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와 당시 이 한나라당 대표였던 홍준표 현 대구시장의 대화입니다. 자, 복귀 차원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총리처럼
그런 부록화하고 놀아나지 않았습니다. 인신모욕하지 마십시오. 인신모욕이라니요? 잘못된 누가 부록하고 놀아났단 말입니까? 놀아났다고 했습니까? 지금 뭐라고 지냈습니까? 총리하고 부록처럼 그래 어울려 골프 친 일이 없다 이겁니다. 부록하고 놀아난 적 없어요. 놀아났잖아요 골프 치고. 언제 놀았어요? 참. 홍 의원님은 선거법 위반해서 자격 박탈된 적이 있어도 난 5번 선거에서도 한 번도 선거법을 위반한 적 없어요. 선거법 위반한 적은 없어도 부록화하고 놀아난 적은 있다 이겁니다. 지난 3.1절 날 사려 깊지 못한 그 처신으로 국민들에게 큰 걱정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모님 문병 가는 길에 평소에 알던 부산 사람들하고 그 부산 얘기도 듣고 하면서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좀 사려가 깊지 못해서 무리를 야기하게 됐습니다. 예, 오랜만에 두 분의 이런 설전을 다시 한번 보니까 지금 정치인들 설전과는 이게 수준이 많이 다른 한 차원 훨씬 더 강도가 센 그런 설전을 벌인 것 같습니다. 골프로 흥한 자 골프로 망한다고 했나요? 어쨌든 당시 이해찬 총리가 3.1절 골프 친 것을 집요하게 비판적으로 공격했던 홍준표 당시 이 한나라당 대표 사퇴 요구까지 했어요, 그렇죠? 결국에 이해찬 총리가 저 일로 사퇴를 했습니다, 당시에. 맞아요. 국무총리.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시 홍준표 의원이 이해찬 총리를 향해서 지금 저 화면에 나오듯이 무한 책임을 지는 게 정치인의 도리다. 저 말씀을 지금 홍준표 시장한테 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구시장은 임명직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이 대구 시민들이 선출한 이 선출직 시장이고 정치인입니다. 때문에 정치인의 책임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건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 광역단체장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설사 대구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이 수해 와중에 골프를 치다 중단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건 지탄받을 일입니다. 하물며 이게 대구시정을 맡고 있는 대구시장이 저런 어떤 무리를 빚었는데 그 논란을 대하는 태도가 적반하장격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홍준표 시장은 그동안에 대구시장이면서도 중앙정치의 온갖 문제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전국급의 그런 정치인임을 스스로 자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논란에 딱 직면하게 되니까 갑자기 이 지역구로 돌아섰어요. 나는 대구시의 문제만 책임지면 되는데 대구시의 매뉴얼에 따르면은 시장이 나서서 뭘 하지 않아도 됐고 대구시는 수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아니 이 큰 정치를 꿈꾸시는 전국급 정치인께서 갑자기 본인한테 불리하다 그래서 이 대구시장으로 그것도 마치 임명직 공무원인 것처럼 임명직 공무원이 주말에 누릴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 왜 이렇게 비난을 하냐라는 식의 언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이중잣대를 갖고 있고 정치 지도자로서의 그런 어떤 뭐랄까요 자질이랄까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를 증명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사실 이 이해찬 전 총리와 이 지금의 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교하는 그런 오늘 방송을 만약에 홍준표 시장이 봤더라면 야 나는 지역구야. 그러나 국무총리는 전국구잖아. 어떻게 전국구 사람이랑 지역구 사람을 어떻게 같이 같은 잣대로 평가할 수 있느냐. 막 이런 반론이 가능했을 텐데 그 반론을 박원석 의원께서 싹 잘라버리셨어요. 딱 막아버리셨어요. 대구시장이니까 대구 지역의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 논리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또는 합리화될 수 없는 겁니까? 국무총리라면 당연히 전국적인 상황을 살펴야 되니까 골프 치면 절대 안 되죠. 그런데 대구시장은 대구에 비가 안 왔으니 골프 정도는 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동정론은 정말 일말에 어떤 지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말인가요? 저는 홍준표 시장께서 아직도 지금 사안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서서 해명을 하면서 국민정서법 이런 얘기했는데 골프 쳤다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정치인들한테 국민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비가 많이 오면 같이 걱정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정치인을 통해서 무언가 내가 혼자가 아니다. 지금 춥고 떨리지만 그래도 무언가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니면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저기 큰 힘센 것처럼 보이는 정치인들이 있구나라는 그 위로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구에 계시면서 그 옆 지역에 영주, 예천 이런 지역에 엄청난 비 피해로 주민들이 고생을 겪고 있고 지금도 뭐 실종된 분이 많을 정도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골프를 쳤다고 휴일에 내가 뭘 했다고 왜
아무 일도 없는데 나를 비난하냐고 얘기할 게 아니라 대구에 문제가 없으면 거기라도 달려가거나 아니면 대구에 혹시 유사 사건이 생길 수 있는 공사장은 없는지 잘못된 맨홀은 없는지 다 잡아보면서 대구 시민들하고 손잡아보면서 비 맞이어 달라는 게 대구 시민들의 바람이었거든요. 그거를 안 한 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데 저는 홍준표 시장님이 아직도 본인이 우리 국민에게 아직 다가가지 못하는 골프를 쳤다는 걸 갖고 비난을 했다. 주말에 공무원들이 쉴 수 있는 걸 개인 활동할 수 있는데 그걸 갖고 비난한다라고 잘못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같이 위로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무언가 방법을 찾아줄 그럴 홍준표 시장을 시민들은 원했던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로서 3.1절에 골프 친 게 더 나쁠까? 아니면 대구시장으로서 전국적으로 비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대구시는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진 않았습니다만 골프를 친 게 더 나쁠까? 누가 더 나쁠까? 이렇게 비교하는 질문을 드리면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인 것 같아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지난 일이지만 국무총리가 3.1절 골프 친 거는 부적절했습니까? 정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사퇴할 만큼 그렇게 크게 잘못한 일이었습니까? 아니면 충분히 그 정도는 우리가 사과를 받고 넘어갈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까? 적절하지 못했던 행동이죠, 분명히. 예. 총리 사퇴도 할 만한 일이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생각합니다. 홍준표 시장은 시장으로서 사퇴할 만한 일이 발생한 겁니까? 아니면 사과를 받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당연히 저는 이번 수해가 보통의 수해가 아닙니다. 최근 12년 사이에 가장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재산상의 피해는 어떻게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것만큼은 어떤 재난 재해 앞에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몇 명이 죽어나갔습니까? 저는 적어도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의 10분의 1만이라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와 태도가 있다면 홍준표 시장이 저런 식으로 택도 없는, 조금 전에 기자들 질문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택도 없는 소리라 그러던데 저는 택도 없는 소리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치인은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전재수 의원은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데 여당 의원들마저도 우리 지금 박정희 의원도 여당 의원이시지만 여당 의원들마저도 홍준표 시장을 두둔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김기현 대표는 홍준표 시장과 2라운드에 접어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김기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떤 또 악연이 있었는지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니는 막 대구시정에만 전념해라. 그러면 상고문을 해촉을 하고 대구시정에만 전념하고 뭐 그런 절차를 거치든지. 우리 그 상임고문의 경우에 그 현직 정치인으로 활동하거나 현직 지자체장으로 활동하거나 이런 분은 안 계신 것이 그동안의 관리였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정상화시킨 겁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대표가 좀 옹졸해가지고 말을 잘 안 들어요. 당대표가 좀 옹졸해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상고문도 해촉하고 그러잖아요. 상고문 해촉된다고 해서 내가 할 말을 못하고 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원래 당대표를 지내고 나면은 당의 상임고문 자격이 주어지죠. 보통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준표 시장은 현직 당대표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결국은 고문직에서도 해촉되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내부 총질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론이 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당내에 홍준표 시장을 두둔하는 사람은 점점 찾아보기 좀 어려운 형국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수해 때 골프 친 사건으로 인해서 진상 조사를 파악한 뒤에도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끝까지 사과를 안 한다면 이제 김기현 대표는 당 상임고문직 해촉에 이어서 당원 자격까지 박탈할 수도 있는 건가요? 최 변호사님에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일은 충분히 좀 국민분들께 사과를 정중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정말 아까 다른 우리 패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큰 고통 가운데 있거든요. 큰 슬픔 가운데 있는데
저런 부적절한 언행으로 당의 중진으로서 과거의 대표로서 고문으로서 어떤 당의 뭐 명예를 실추시킨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이 아픈 마음에 더 큰 아픔을 줬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사과를 하고 자기가 결자 해지하는 마음을 갖고 풀어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으로서도 굉장히 어떤 큰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출당 조치를 말하는 겁니까? 예, 그 뭐 어디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당의 어떤 당헌 당규에 따라서 어떤 징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야 결국 자기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위가 조절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출당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에 당원 자격이 박탈될 경우에 홍준표 시장이 차기에 어떤 꿈을 꾸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혹 국민의힘 후보로 대권에 나갈 생각을 갖고 있다라면 아주 치명적인 타격이 되는 건가요? 당원 자격 박탈은? 그렇죠. 이제 당원 자격 윤리위에서 하면 당원 자격을 정지를 시키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 이제 최종적인 출당이거나 이러면은 국민의힘의 당적을 갖고 다음에 더 큰 꿈을 꾸고 있는 홍준표 시장의 그거는 사실은 신기루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출당까지가 아니라 이 시간에 당원권 정지라고 해도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홍준표 시장의 대응이 사실은 당에 너무나 큰 부담을 주고 있고 국민들한테 아픔을 주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당규를 보니까 당원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보면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한 생활을 할 의무가 있다. 이 조항을 가지고 홍준표 시장을 징계할 수 있을까요? 골프를 치는 것과 청렴은 상극인가요? 아니면 전혀 관련이 없는 건가요? 품위를 유지한다. 뭘까요? 이 조항으로 최기식 변호사님, 이 조항으로 징계할 수 있어요? 당원 자격 박탈하거나 몇 개월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청렴한 생활을 할 의무는 이번에 만약 골프를 뭐 다른 사람 스폰을 받아서 골프를 쳤다면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품위 유지 저 부분은 걸면 걸 수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건 분명히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품위 유지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홍준표 시장이 이런 상황까지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닫게 될 경우에 사실 꼬리를 내리고 사과를 하게 될지 아니면 기존의 이런 강직함 본인의 뜻대로 계속 갈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달리 김영한 충북도지사는 오늘 대통령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제 대통령한테 여러 가지 대처와 관련해서 미흡했다는 점을 이제 급 사과를 했습니다. 많이 좀 같은 광역단체장이지만 많이 좀 대비되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입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마치 범람하는 강과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에 가서 한 행동과 말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지하 차도로 밀어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중국은 범람하는 미오천 강과 같다. 그렇게 막 범람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은 우리 국민을 지금 대형 참사가 발생했던 오송의 궁평 지하차도로 밀어넣은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방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중국, 러시아와 관계가 굉장히 최악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우리의 국익 손실이 궁평 지하차도에서 죽은 이 고인들과 같은 처지가 될 것이다. 이제 아마 이런 비유였던 것 같은데 오늘 김의겸 의원이 좀 헤아리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급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을 뱉고 사과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약간 이 좀 뭐랄까 정치적으로 혐오 내지는 실증을 내는 분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불행한 사고를 정쟁에 이용하는 것은 국민을 향한 도리가 아닙니다. 오송 지하차도 사고를 함부로 인용해 물의를 빚은 김의겸 의원 같은 모습은 여당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고 수습과 복구, 대책 마련보다 정쟁이 먼저인 정당과 정치인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합니다. 본인이 이미 사과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여러 의원들이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당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거나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홍준표 대구시장을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혀 두둔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의겸 의원의 이런 말실수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어떻게 변호를 합니까? 두둔을 합니까? 전재수 의원님, 네. 충분히 할 만한 표현을 했다고 보십니까? 두둔을 할 수가 없죠. 두둔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을 오롯이 자기 자신의 고통과 슬픔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걸 써주라고 읽으라고 써주더라도 저는 저런 이야기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예. 굉장히 실망스럽고 참담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해버리면 야당이 응당, 예. 집권 여당이 잘못하는 부분들 비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응당해야 될 비판도 저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야당이 비판하는 것을 단순히 집권 여당 일하려고 하는데 일 못하게 흔들려고 그러고 공격하기 위해서 야당이 비판한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정당한 비판조차도 정당한 비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게끔 만드는 그런 저는 참 참담한 그런 이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자중하시라.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실수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보통 자중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깊은 성찰은 처음 실수를 했을 때 깊은 성찰을 통해서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한테 깊은 성찰을 저희들이 촉구한 게 벌써 몇 번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촉구를 해야죠. 그래서 촉구를 해야 된다. 촉구를 해야 되고 다시 한번 좀 자중을 하시는 게 자중하라. 좋겠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김의겸 의원의 과거 발언들을 좀 되돌아 보면은 본인이 원하진 않았지만 우파 진영에서는 이 흑석 선생으로 불리면서 청와대 대변인직에서 낙마하게 됩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 때문이었죠. 깊은 성찰을 거치고 다시 정치권으로 화려하게 부활을 합니다. 그러나 부활한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으로 들어온 이후에 다시 여러 가지 발언 실수들이 이어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당장 떠오르는 것만 해도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건이 있었고요. 또 이재명 대표와 EU 대사의 면담 속에서 그 내용을 왜곡해서 전달해서 또 급사과하는 모습도 좀 있었습니다. 이번이 또 굳이 따지자면 세 번째 말실수가 됩니다. 또 급사과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박완서 의원님, 왜 이분은 자꾸 이런 말실수와 급사과를 왜 반복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김의겸 의원은 그 당의 대변인까지 지냈지만 메신저로서의 어떤 신뢰성 같은 거는 이미 무너진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거듭 저런 식의 그 해서는 안 될 언행상의 잘못을 저질렀는데 저는 당에서 좀 강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그 이상민 의원이 육회환 결별을 얘기했다가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공개적인 엄중 경고를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하고 비교해 보면 당장 이상민 의원께서 분당을 하자는 것도 아니었고 다만 당내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있으니 이렇게 그냥 그 이견이 있는 채 유지를 하느니 서로 아주 욕회하게 건전하게 갈라서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식의 좀 잘 되자고 한 얘기에서 공개 경고를 할 정도면 지금 이런 얘기는 이게 이제 민심에 커다란 그런 이반을 부르는 그런 아주 부적절한 언급이거든요. 그리고 당사자 유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잘못된 언행이에요.
근데 이거 뭐 다 본인이 사과했으니까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이러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예. 김의겸 의원이 벌써 그런 그 언행상에 실수나 이런 것들을 몇 차례 거듭했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최고위원회 차원의 경고가 아니더라도 당 대표가 나서든 아니면 뭐 원내대표가 나서든 앞서 이제 뭐 그 홍준표 시장 발언에 대해서 예. 국민의힘 차원에서 사실상 우회적 경고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식의 경고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의겸 의원의 이런 실수가 없었더라면 지금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뭐랄까요? 뭐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지는 게 굉장히 좀 잘못되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지지율을 까먹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꼭 이렇게 한쪽이 실수하면 다른 쪽도 또 비슷한 실수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누가 그렇게 일부러 하는 것 조정하는 것도 아닐 텐데요, 그렇죠? 정치권에서 왜 이렇게 정무감각에 뛰어나신 분들이 모여 있는 이 국회 내에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 왜 이렇게 실수가 잦은 걸까? 왜 많이 실망과 분노를 느끼는 우리 국민들 앞에 또 이런 것들을 모습을 보여줄까? 이유가 뭡니까? 최기식 변호사님. 웃고 계셔가지고 제가 질문 드려봤습니다. 저도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3번 정도 곧 들어가실 지금, 거잖아요. 예, 3번 정도 이런 지금 말 실수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치인은 자기에 대한 나쁜 기사라도 계속 이름이 오르내리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알려주고 싶어서 정말 그런 의도였다면 또 다른 어떤 시도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우크라이나 방문은 사실 침략을 당한 국가에 대통령께서 자기 어떻게 보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그 나라에 지금 가서 위로하고 돌아온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 자체가 저는 전제가 일단 틀렸다고 보여지고요. 거기 하필이면 또 그 비유를 지금 큰 슬픔을 당한 이 사고에다가 빗대어 가지고 우크라이나 방문을 표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워딩이 아니라면 이런 워딩이 나오기 힘들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것이 자기와 당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예측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자기의 존재감을 보이기 위한 것 밖으로는 해석을 못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의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서 무리한 표현들, 무리한 비유를 들었다. 그게 과연 정치적으로 나중에 내년 총선에서 긍정적 효과로 나타날지 아니면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로 나타날지 아마 유권자들은 다들 기억을 잘 하실 겁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김의겸 의원의 이 부적절한 발언과는 별개로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과연 적절했는가? 국내에서 많은 사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강행을 했던 것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맞는 일이었던가 아니면은 당장 멈추고 한국행으로 비행기를 돌렸어야 되는 것인가? 이 논란은 계속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방문의 어떤 정치적, 경제적, 또 여러 가지 외교적 성과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항공편, 여러 시간에 걸친 차량, 11시간에 우크라이나에서 제공한 열차를 타고 방문한 다소 위험하고 험난한 길이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대통령 목소리가 약간 감기 걸린 것처럼 보이죠? 뭐 해외 순방 갔다 오자마자 수해 현장을 연달아 방문하시면서 목소리가 좀 쉰 것 같기도 하고 감기에 걸린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 방문과 관련해서 대통령도 여러 가지 의미를 평가를 했습니다만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매우 중요한 방문이었다 이러면서 이 방문에 대해서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환영한다라는 메시지를 좀 내놨습니다. 외교적으로 중요한 성과가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왜 박원석 의원께서는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 김의겸 의원은 이걸 그렇게 비판을 할까? 박원석 의원도 아마 비판하실 것 같은데 왜 비판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방문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 저는 방문을 할 수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문할 수 있죠. 그리고 전 세계 주요 국가 지도자들이 이미 방문을 했고
그리고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략이라는 거는 유엔 헌장에 반하는 침략 전쟁입니다. 예. 어떤 인도주의적인 위기를 러시아가 불러일으키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글로벌 어떤 선도 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인근 국가를 방문했기 때문에 예. 우크라이나를 찾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국내에 이런 그 재난 상황이 발생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정무적 판단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외교도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가장 예. 큰 국익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 판단이 아쉬운 거죠. 물론 사전에 예정을 했고 예. 또 복잡한 일정들을 조정했을 거고 우크라이나 측과의 약속도 있었습니다만 다른 나라의 정상들이 근래에 자국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제회의 도중에도 돌아가서 그 재난 상황을 수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에 비교해 봤을 때 예. 저는 아쉽다는 거죠. 아쉽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목은 저는 지금 러시아가 초래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인도주의적 위기 앞에서 예. 국제적인 어떤 보편적인 연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슨 사직생, 생직사 이런 거 우크라이나가 예. 대한민국의 동맹국도 아니잖아요. 그런 메시지는 조금 지나치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현실을 좀 간과한 어떻게 보면 외교적으로 균형을 잃은 그런 메시지는 우려되는 대목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박정호 의원님,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통령이 막상 국내로 온다 한들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 이미 이제 상황은 다 벌어졌으니까요.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의 적절성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굉장히 잘못된 메시지죠. 저거는 굉장히 잘못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그 전제를 좀 할 게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폴란드를 거쳐서 나토 정상회담에 리투아니아에 예. 참석을 하면 제가 볼 때는 그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거는 이미 이 이전에 결정됐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현장에서 결정을 했다고는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현장에서는 이미 정해져 있는 우크라이나를 들어갈 건가 아니면 여기서 국내로 들어갈 건가 이런 논쟁과 예. 이런 결정을 하는데 시간이 더 많았을 거예요. 저는 전제돼 있었던 거라면 저는 당연히 가서 우리가 6.25 전쟁이라는 걸 겪고 유엔의 도움을 통해서 전란을 극복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예. 도움을 받아서 지금 이런 나라를 만들었다는 메시지도 주고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치를 분명히 정립하는 예.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저는 이번 기회에 가셨던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가피했던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대통령께서 국내에 있었어야 되느냐 없어도 되느냐의 문제는 예. 이미 대한민국은 시스템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국내에서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사이에 어느 부분인 건가 잘못 대처를 해서 인명피해도 큰 사고가 날 수 있지만 저는 대통령의 존재가 그 사고를 유발했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이런 예. 면에서 저는 불가피했던 방문인데 이거를 국민들한테 위로를 주고 지금 현재 국내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대통령이 꼭 수행해야 될 임무가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처리를 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나왔어야지 대통령이 간다고 무슨 비가 그만둘 거냐 피해가 어떻게 될 거냐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예. 메시지를 전한 거는 저는 대통령실의 어떤 참모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부적절한 그래서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국민들이 겪고 있는 수해의 아픔 이런 것들을 다 무색해하는 굉장히 잘못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우크라이나 수도 이 키이우까지는 사실 기차인데 그 기차 노선이 굉장히 낡아서 10시간이 넘는 그 기차를 타고 가야 된다고 합니다. 또 내려서 또 1시간가량 또 차를 타고 들어가야 되고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든 여정인데 그 힘든 여정을 거쳐서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지만 국내에서 참사가 벌어지면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은 대단히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